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어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까닭은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날 뛰지도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부디 웅숭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크고 복잡한 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작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첫 딸기 울면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몸을 가다듬고 침구 등 주변을 정리해라.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각자가 맡은 일을 시작하라. 이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영역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좋은 행동 사이만큼 먼 것이 없다. 공부는 이상에서 실천까지 그 멀고 먼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얼굴빛이 안정돼 있으면 마음도 경건해지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옷매무새를 항상 단정히 하라. 아침 저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며 마음을 작게 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는 것을 배움의 방법이라고 한다. 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마음이 바르게 되려면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이치와도 통한다. 즉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자연히 다른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예문의 첫 문장 얼굴빛이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도 반드시 경건해진다가 그것을 말해준다. 마음이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얼굴빛부터 안정되어야 한다.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매일 성장한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공부란 매일 보던 풍경을 새롭게 닦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며 걸어가야 뒤돌아볼 때마다 앞에 풍경이 새로워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가 어떤 가르침을 얻고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글귀의 해석은 다양한 예글을 통해 명확히 하되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비판한다. 학문의 주체가 다름 아닌 나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러한 관점을 잃지 않는다면 공부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도 그다지 남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공부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삶과 내 일에 힘이 되는 공부란 내가 공부의 주인이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만권을 읽듯이 한 권을 새기듯이 읽는 것이다.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의 학문이다. 어른이라면 폭넓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정립하라. 이것이 바로 논어와 중용에 실려있는 중요한 공부의 방법인 박학이다. 하지만 박학에는 반드시 깊은 생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깊은 생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학문을 정립할 수도 바른 학문이 무엇인지 밝게 살피기도 어렵다. 핵심은 바로 배움과 생각의 균형이다. 둘 사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공부는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지식에 뒷받침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얕은 꾀에만 의존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스스로 생각하면 몸에 책이 새겨진다. 즐겁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나를 알아감으로써 나를 사랑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부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공부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 결실이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배우고 행하는 것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공부로 인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멀리서 좋은 벗들이 찾아오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알아주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서운해하지 마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이 우둔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모르는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동력이 된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높은 학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은 공부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다. 공부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진정한 공부란 분노를 옮기지 않는 불천노, 즉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음은 허물을 고치는데 망설이지 않는 불이과로 절제와 성찰이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지식을 채우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오로지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은 잃어버린 개와 닭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이러한 공부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사람됨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는 오직 자신을 과시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공부는 스스로의 수양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공이라는 욕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욕심과 감정이라는 장애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사소한 선택들이 모두 나의 역사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현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점차 좋은 영향을 받아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소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 점차 어리석어진다. 이는 유유상종 비슷한 유형의 사람은 함께 모인다는 뜻의 성어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단지 비슷한 사람이 모인 곳에 속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울 만한 사람과 함께하며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배움은 입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배움을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평상시의 삶은 무례하고 무심하다면 역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의문을 규명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에 넓혀나가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태도이다. 배움과 사랑은 하나로 통하는 덕목이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소중한 덕목이다. 그 바탕과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실천이다. 배움을 얻고 뜻을 세우고 절실하게 추구하고 나 자신부터 바로잡아라. 사랑을 얻는다면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바탕이 굳건하게 된다. 인생의 지혜 채널은 매일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